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5월 첫날이었는데 다행히도 시장 흐름이 좋았어요. 코스피는 0.9%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5% 급등과 함께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조금은 쉬어갔던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아울러 자동차 관련주까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엔터 기업들의 상승이 조금은 두드러지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보면 5월 첫날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일단은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한 달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4월 12일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첫날부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울러 삼성전자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하이닉스도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거래일 연속의 순매수죠. 그리고 현대차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역시 수급을 보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엔터 기업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JYP를 보면 물론 오늘은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의 정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호텔신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하이브, 네이버, NC소프트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또 오늘 새벽에 마무리된 미국 시장까지 이틀 동안의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12,230포인트 그 근처까지 주가가 다시 상승했고 아마 이번 주 내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또 저항선까지 맞닿는 간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돌파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싣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크게 빠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세계 증시에 비해서 조금은 과하게 상승이 나왔던 측면이 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 깊이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어제는 조금은 쉬어갔었네요. 아울러 대만 증시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 증시는 금요일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은 또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해 보세요. 자, 그래서 5월달의 일정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일은 미국의 FMCA가 있어요. 현지 시각으로 5월 3일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마 4일쯤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0.25% 금리 인상이 거의 70%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0.25% 인상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얼마나 올리는지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는 것에 방점을 찍을지 그 방향성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코멘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미국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최종 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
인플레이션,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지 연준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들은 제가 업데이트되면 넣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를 보면 최근에 미국의 은행권을 중심으로 뱅크런 사태와 함께 몇몇 기업들의 파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08년 이후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을 시장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CS 같은 경우에는 기업명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기업도 인수가 되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JP모건에 인수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측에서는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나간다 라는 코멘트를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난 2008년 이후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모두 마찬가지로 금융권에서 촉발된 위기 같은 경우에는 보다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이슈는 조금은 넘어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5월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코스닥이 급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올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에코프로 그룹주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아울러 2차전지 관련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잠깐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지금 코스닥을 이끌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수에 속한 대형주의 상승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 대형주를 보면 대표적으로 JYP 그리고 SM까지, 또 하이브는 코스피지만 마찬가지고요. 오늘 엔터 기업들을 굉장히 크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일단 엔터는 하이브 쪽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BTS가 당분간 활동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엔터 기업들의 최대 실적 중에 하나가 바로 콘서트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멕시코에서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보셨듯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엔터 기업들의 여기에 콘서트 매출까지 크게 더해질 수가 있고, 그게 추가적인 실적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실적을 토대로 콘서트라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솔로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TS가 지금 쉬고 있다고 해도 개별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실적이 빠지지 않고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밝다고 전망이 되는 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조금은 가파른 상승이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작정 달려들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이 있죠. 추세, 이 추세를 보면서 지금 이 추세와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고 또 얼마나 좁혀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필히 살펴보시면서 지금이 어느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히토류 대신에 이 페라이트라고 하는 산화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테슬라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사가 아마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신 보도에 의한 것이고, 하지만 조금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토류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고온에서 사용도 가능한 만큼 사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고, 또 중국에서 지금 히토류를 무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가 지난주에 삼화전자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자, 삼화전자의 주가를 보면 지금 3,000원대였던 주가가 지난주 월요일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은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이쪽 업종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페라이트 코어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었고요. 또 오늘 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갔죠.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고 전기차 주 원료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만큼은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2차전지 안에서도 다양한 업종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조금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관련주로서는 삼화전자하고 EG 이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고 해서 절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따라서 연초부터 2차전지가 강세가 나왔던 만큼 계속해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오늘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5월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5월에는 상승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응원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